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10월 경상수지가 90억 달러 넘는 흑자를 보이며 8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수출 금액은 석유 제품 및 기계류 등의 호조 속에 572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8% 증가하며 2011년 7월 이후 87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첫 900억 달러 수출 돌파를 달성하며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단일 품목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올해 한국무역은 2년 연속 1조 달러, 수출은 6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수출 순위 6위를 유지했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를 추진했던 카카오 모빌리티가 서비스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국회 운영 시간과 횟수 등에 대한 조정 요구에 따라 연내 서비스 출시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서비스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어제장 뉴욕 증시는 휴장에 들어간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모두 하락 마감한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장단기 채권의 금리가 역전됐다는 소식과 함께 투자자들이 가장 좀 주목을 크게 한 상황이고요. 자, 거기에 중국 화웨이 부회장이 중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에 있어서 좀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은 2시 이후부터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 지수 모두 하락이 마감한 상황인데요.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3% 넘는 급락으로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전략이 정말 중요한 때인데요.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정리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55% 빠진 2068.69에 장을 마칩니다. 수급상 확인합니다.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2.29% 하락한 45,500원에 SK하이닉스는 3% 넘게 흘러내리면서 66,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24% 급락한 678.38에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도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젠, CJ ENM, 코스코 캠텍까지 모두 급락하는 흐름인데요. CJ ENM은 4% 넘게 하락하면서 21만 5,500원에, 신라젠도 역시나 6% 넘게 급락하면서 76,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목요일장 정석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은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과 그리고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모습이 참 녹록지만은 않았고 오늘 시장 안에서의 대응이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오늘도 알차게 1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교시는요. 종목 핫5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금주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검색어 안에서의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럼 종목 핫5 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이월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진양산업이고요. 세 번째 종목은 IHQ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신라젠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가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금주 검색어 종목도 5종목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부터 적정 주가 추세 확인하고 또 구체적인 분석까지 도와드릴 텐데요. 자, 먼저 코스피에 속한 종목이죠. 이월드와 진양산업 그리고 IHQ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확인할까요? 네, 먼저 이월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드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2,800원대, 적정 주가는 1,700원으로 비교값은 1.69, 약간 고평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월드 같은 경우 이제 좀 추세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단기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중기도 상승, 단기도 상승, 이렇게 지금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진양산업입니다. 진양산업 같은 경우 종가가 4,885원, 적정 주가는 3,000원, 그래서 비교값은 1.63, 바로 앞에 있었던 이월드하고 이제 비교값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대가 좀 다르다는 거 좀 특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 이 점을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중기도 상승 그리고 단기도 상승 추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지막 종목은 IHQ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이제 검색 핫5에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이 모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IHQ 같은 경우는 종가하고 적정 주가가 이제 1.11 거의 이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HQ의 추세를 살펴드리면은 중기 추세는 지금 하락,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봄부터 계속 이제 하락 추세로 지금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11월 한 달 동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은 이제 단기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중기는 하락인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이지만 좀 길게 보면은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월드와 진양산업 그리고 IHQ까지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를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두 종목, 이월드와 진양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역시나 IHQ 같은 경우에도 단기 상승 추세는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아직 추세에 대해서는 좀 또렷한 긍정적인 의견을 좀 주지 않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적정 주가까지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3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내용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자, 봉추 선생님, 이 3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이월드인데요.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랜드 그룹의 재무구조 관련한 뉴스가 있었어요. 재무구조, 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키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될 그런 기대감을 보였다. 그런 이슈로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당히 매도 후에 조정 시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의 흐름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조정만 받아준다면 단기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움직임은 재무구조 개선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그룹 내에서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의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나오면서요.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랜드 그룹의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 흐름의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사실 재무구조가 개선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랜드 그룹 자체의 어떤 재무구조에 약간 불안한 면을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항상 이 이랜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에 대한 약간 그런 불안감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기업들의 지분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면서 좀 개선이 됐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뉴스 하나만 가지고, 이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시장에서 주가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좀 움직이는 흐름, 그 정도만 적당히 이용하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뭔가 엄청난 주가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도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에 정말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는 역시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였던 그런 흐름인데요. 이 이월드가 이낙연 총리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한 그런 테마다 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사실 테마주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실체가 없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특정한 어떤 그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그 뉴스라든지 이슈 이런 것들로 테마가 형성되면서 움직인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기에 급등이 나오는 게 이 정치인 테마로 움직였는데요. 정치인 테마주들 같은 경우 이낙연 그 총리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다. 그런 그 설문조사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 이월드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대선이 지금 상당히 멀었죠. 지금 이제 집권 2년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대선을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멀죠. 그래서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이렇게 기간이 너무 멀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 종목들이 그런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매매만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대선을 2년 이하로 그 안으로 그 앞두고 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그 대선 테마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한참 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너무 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뭐 이런 종목들을 장기로 묻어둔다거나 그런 그 매매를 하면은 상당히 고달파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어떤 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종목이 급등해주고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면 좋은데 그런 흐름이 아니었을 때는 지수가 밀렸을 때는 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봐서는 단기에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잦아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좋지 않았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너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보유자도 현재 지금 단기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적당히 매도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접근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재매수 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을 확실하게 받으면은 단기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진양산업인데요. 진양산업이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이 정치행보를 다시 시작했죠. 한국당에서 입당을 하면서 그런 뉴스가 났는데요. 진양산업이 관련한 테마로 움직이면서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보유자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매도했다가 정말 가격 멜트가 확실하게 발생할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역시 정치인 테마주라는 거죠. 같은 흐름이라는 겁니다. 미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주의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매수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전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제 정상화되고 정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 관심을 갖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 이슈는 되는 흐름이에요. 오세훈 전 시장이 다시 정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이 관련한 테마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전에 정치 활동을 할 때 관련한 테마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한국당에서 어쨌든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사실 차기 대선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참신한 인물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정치적인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을 그만둘 때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흐름에 있다가 이제 다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향후의 흐름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출마를 한다거나 하면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라든지 그런 것들의 어떤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뭔가 확실한 건 없어요. 다시 그냥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당 쪽에서 뭔가 이슈를 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 최근에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상당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을 단기로만 이용하자는 거죠. 정치인 테마주들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때 시기에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선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런 선거가 있었을 때는 선거를 앞두고 적정한 시기에 최소 6개월 이전에 그 정도의 또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당장에 뭔가 이슈를 만들고 이 지금 주가의 흐름을 계속해서 끌고 갈 만한 이벤트가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당장 입당을 하고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는 단순한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큰 기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속해서 이 종목을 접근하고 끌고 가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에서는 정말 그 테마로 접근하듯이 가격 멜트가 확실히 발생했을 때 그때 관심을 갖는 게 좋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는 적당히 지금 단기 흐름 정도만 이용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뭐 상승이 나와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정리를 하고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IHQ입니다. IHQ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오는 흐름이에요. 중간 배당을 결정했었죠. 중간 배당을 결정하면서 뉴스가 나오고 또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중간 배당을 하면서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드라마를 10여 편 정도 제작한다. 그런 그 소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기업 자체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작 드라마도 몇 개 그렇게 제작을 하면서 내년에 상당히 실적이 기대된다.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드라마 제작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확실히 이렇게 차분히 하다가도 갑자기 이게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드라마가 제대로 이렇게 제작이 되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그리고 그 드라마들이 흥행을 했을 때 이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확실하게 정해졌고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을 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출연자라든지 어떤 감독이라든지 또 작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어떤 드라마의 흥행이나 이런 부분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면은 그때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IHQ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조정을 꾸준히 받고 있다가 최근에 지수가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이 나왔고요. 단기적으로 흐름을 조금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그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뭔가 큰 그 흐름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엔터주들이 굉장히 강했었지 않습니까? 뭐 JYP라든지 YG 그리고 SM 이런 종목들 그리고 다른 엔터주들도 전반적으로 움직임들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IHQ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IHQ의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길게 보면은 지금 고점이 2017년 11월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락했었죠. 그래서 흐름 자체가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흐름 아닙니까? 간단하게 JYP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엄청나게 강한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IHQ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중장기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잠깐 반등하고 그 이후에 흐름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반등세가 나오긴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의 반등 역시도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하는 수준 그 이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수가 다시 꺾이면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적당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시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에 속한 세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월드와 그리고 진양산업, IHQ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테마주로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 속에서 보유자는 좀 적당히 매도 이후에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 단기 접근에 대한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던 진양산업은요. 현재 또 오세훈 테마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의 정책부 재시작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강하게 상승하면 조금 더 홀딩하셔서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적당한 가격대에서 수익을 보시고 매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역시나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IHQ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드라마 제작에 대한 기대감을 최근에 좀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의 관망이고요. 단기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 후 관망,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봤는데요. 자, 나머지 2가지 종목이죠. 신라젠과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종목이 코스닥 검색어에 오르내렸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유를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봉추 선생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왜 올라왔을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신라젠은 역시 뭐 임상 결과라든지 또 팩400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고요. JYP 엔터는 실적이라든지 또 내년에 어떤 실적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어쨌든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라젠과 함께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먼저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신라젠은 종가가 76,900원, 적정 주가는 8,400원, 비교값은 9.15. 사실 뭐 바이오하고 제약, 특히 이제 이렇게 어떤 신약 개발 관련된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적정 주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이게 단기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지금 차트상으로 나타나는 움직임은 중기는 상승이고 단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 그래서 둘 다 상승 추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마지막은 JYP 엔터입니다. 사실 뭐 검색어 탑5에서는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종가가 3만 원대 그리고 적정 주가는 거의 이제 8,000원 가까이 해서 비교값은 3.82 약 4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JYP 엔터의 차트를 보면은 중기적으로 작년부터 상당히 지금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점이 거의 5,000원대였는데 최고점이 4만 원대까지 거의 한 8배 정도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조금 낙폭이 과한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중기적으로 워낙에 이제 상승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121선을 터치를 하면서 다시금 이제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21선을 이탈을 하긴 했고 그리고 121선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이 움직임이 이제 어떻게 될지에 따라 가지고 중기 추세하고 단기 추세까지도 조금의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종목이었습니다. 신라젠과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추세와 적정 주가를 좀 확인했는데요.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신라젠은 중단기적으로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고 JYP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종목 다 적정 주가 대비 상당한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이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은 내년도에 임상 3건 발표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임상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있는데요. 팩400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좀 공존하는 상황이죠. 보유자는 일단 적당히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 임상 결과 발표는 어떤 그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 임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결과가 좋고 그리고 제품이 생산되거나 아니면 기술 수출을 하고 그리고 실적이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흐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엄청난 실적이 나왔을 때 보일 수 있는 주가가 신라젠의 현재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떤 주가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흐름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오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나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기대감으로 계속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접근은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 추세적인 흐름은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는 추세예요. 중간에 반등이 잠깐 나오는데요. 최근에도 반등이 나왔었죠. 이런 것들은 하락하면서 나오는 적당한 반등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그 손해를 봤던 쪽에서 주가가 좀 반등할 때 좀 더 강하게 반등시키는 그런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가 반등할 때 나오는 적당한 반등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JYP 엔터인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과 또 한중회복 기대감 그리고 소속 가수가 일본에서 앨범 판매 1위를 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일단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도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JYP 엔터는 사실 그 4분기 실적이나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실적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됐어요.
너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상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중국과 관계회복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중국은 항상 이렇게 말이 금방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나 믿음을 갖고 접근하지는 말자. 다만 가장 중요한 건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주가에 이미 녹아들어서 장기간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유자도 매도 후에 관망,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계속해서 관망하면서 정말 제대로 엄청나게 조정을 받지 않으면 당분간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종목이었습니다. 신라젠과 함께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팩사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감이 좀 교차가 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입니다. 앞서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셨을 때도 오늘의 지수가 좀 폭락하면서 함께 좀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자, 보유자는 반등을 이용한 매도와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는요. 소속 가수 앨범의 일본 1위 소식 등 이런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자, 보유자는 매도 후의 관망과 함께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교시 종목 핫5 시간 5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교시는요, HTS의 활용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항상 사용하시는 이 HTS를 통해서 다양한 검색식과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더욱더 활용 가능하게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매번마다 정말 구체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어윤욱 연구원님, 오늘은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검색식과 자동 매매를 결합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매매를 우리가 좀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검색식에서 이제 검출이 된 그런 종목을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검색식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한 주기로 이제 검색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자동 검색을 눌러가지고 종목이 계속 나오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를 이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종목이 나오면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본인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찾아서 이제 매수 주문을 넣고 실제로 이제 매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제 가격과 수량 같은 거를 다 체크를 하고 미체결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매도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제 화면을 계속 보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장중에 계속 이제 화면을 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종목이 와서 매매를 하려고 했더니 타이밍이 늦으면은 이제 매매 시점이 오지도 않고 그냥 종목이 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HTS에 보면은 이제 주문 방식에 다양한 주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주문도 있고, 그다음에 뭐 특수 주문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뭐 번개 주문, 뭐 빠른 주문, 그다음에 뭐 스탑로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검색식 자동 주문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물론 HTS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름만 다르지 기능은 거의 다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이용하시는 증권사 HTS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검색식을 만족하는 종목이 나오면 전체 종목 또는 본인이 원하는 특정 종목만 자동으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 기준을 뭐 시장가로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매수 1호가, 뭐 매도 1호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호가도 설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량도 10주, 100주 이런 식으로 수량, 또는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미체결된 주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분이나 5분 정도 관찰을 하다가 미체결된 주문이 있으면 자동으로 취소를 해서 이제 불필요한 그런 이제 주문이 들어가는 또 방지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매수가 되었다는 가정 하에는 목표로 한 손절과 목표로 한 수익 기준이 오면은 자동으로 청산 매도까지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이 방법의 장점은 첫 번째, HTS를 안 보고 있어도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뇌동 매매를 방지한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이미 서버상에, 그러니까 HTS가 아닌 증권사 서버상에 이 주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매자는 신경을 안 써도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손이 느려도 매매가 가능하다. 즉, 재빠른 대응을 이제 매매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정밀하게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고 매도 가격대를 대략적으로만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종목을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이 50개가 나오거나 100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 설정을 조금만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종목이 한꺼번에 체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검색식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을 하다 보면은 종목이 아예 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만 이제 한정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응용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실제 HTS에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일전에 이제 만들었던 그 검색식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식을 돌려보면은 지금 약 67개의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쭉 보고 있다가 검색식이 나왔네 이러면서 종목을 찍고 매수 주문을 넣고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기 이제 주문 메뉴에 보면은 주식 특화 주문이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HTS에도 특화 주문이라고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 종목 검색 서버 자동 주문 또는 뭐 종목 검색 주문, 서버 자동 주문 이런 식의 이름이 있고, 그것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전략을 추가를 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검색식을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식을 추가를 하고 검색식에서 나온 이제 전체 종목을 설정할 수도 있고, 또는 개별 지정 종목이라고 해서 코스피 중에서 몇 개의 종목만, 또는 코스닥 중에서 몇 개, 아니면은 시가총액 뭐 100위권 안에 뭐 이런 식으로도 종목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DB손해보험, GS, 또 KB금융 이런 식으로 3개의 종목만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조건 검색식을 만족을 하는 종목들 중에서 방금 설정했던 이 3개 종목이 해당을 하면 이제 매수가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매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유효기간 같은 경우는 최대 30일까지, 오늘부터 30일 뒤까지 이제 설정을 해서 서버에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저장을 해놓으면은 여행을 가거나 자리를 비우거나 해도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본인의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인증을 통해 가지고 서버에 등록이 되는데, 지금 아래쪽에 화면이 보시면 제가 오늘 테스트로 이제 실제 매매를 했던 이제 내역입니다. 모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매매를 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 S-오일 이런 식으로 종목이 검색이 됐고 자동 매수가 돼서 실제로 이제 매도 체결까지도 된 그런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뭐 약간 얼핏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한 번만 화면을 보면서 따라해 보시면은 참으로 이제 유용한 검색식과 자동 매매를 결합한 그런 이제 방법을 HT에서 쓸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좀 알고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아주 유용한 팁을 좀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동 씨나 큰 좀 장거리 외출을 하셨을 때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을 하신다면은 아주 알차게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도 알려드린 검색식을 활용한 자동 매매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 프로를 다시 보기를 하시면서 곱씹어 보시고 좀 적용을 해보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들 좀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8990님의 질문 먼저 확인해 볼게요. 서전 기전의 매수가 4,880원에 비중 1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서전 기전 종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밀리면서 4,515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서전 기전에 대해서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도 확인해 볼까요? 네, 서전 기전은 적정 주가가 6,100원.
비교값은 0.74로 소폭 저평가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살펴드리면은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그런 추세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인데 21선하고 60일선이 거의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결과에 따라서 이 언제든지 이제 또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지금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6,100원의 적정 주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학점부터 확인해 볼까요? 수익 10% 노리시거나 그냥 하락했을 때는 4,400원에 한번 추가를 하십시오. 그래서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대응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흐름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뉴스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흐름이 살아있어서 적당히 이 정도 대응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차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80원인데요. 4,880원이면은 이 정도죠. 자, 매수하신 가격은 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고점 이후에 조정받았죠. 그리고 다시 반등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가격적으로도 괜찮고요. 상승 추세에서 21선 이하, 61선 이탈하기 직전에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잘 매수를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낙폭이 컸어요.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은 조금 짧게 노리자는 거죠. 너무 크게 노리지 마시고요. 또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이 마이너스 16%까지 하락했었는데 뭐 이걸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봉을 보면은 장중에 1분봉이 이렇게 갑자기 급락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손절을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었다.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4,400원 정도에 한번 추가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면 손절 10% 짧게 보시고요. 평균가 대비해서 상승하면 수익은 10% 정도 짧게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 10%나 아니면 하락했을 때는 4,400원에 한번 추가해서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전기전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학점은요, 비학점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부근에서 수익은 10% 혹은 4,400원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좀 비중을 늘리신 이후에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은 10%에 대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자, 다음 질문의 끝자리 3588님이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제일기획을 매수가 27,000원의 비중 4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제일기획 종가 확인해 보죠. 자, 오늘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1.73% 빠지면서 22,7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먼저 추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제일기획은 적정 주가가 8,500원, 종가는 22,700원, 비교값은 2.67로 약 2배 이상 고평가 상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 여름에 중기 추세 상승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중기 추세 상승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조금 이제 부침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시장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2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최근까지도 상승 추세를 유지를 했다라는 거 이 정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기획에 대한 추세와 적정 주가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추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시점인데 오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봉투 선생님,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학점부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일단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 자체는 추격 매수죠. 5일선에 의해서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매수한 건 아니지만 일단 따라잡았는데 운 좋게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여기에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 가격이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정리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자, 지수가 하락할 때 10월 초부터 지수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락할 때는 버텼어요. 그러다가 중순 이후에 지수가 급락하니까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반등할 때 다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인데요. 역시 지금 지수 상태가 10월
그 당시의 지수보다 더 낮은 지수라는 거죠. 그리고 하락하기 이전보다 훨씬 낮은 거죠. 그리고 지수가 확실하게 꺾이면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뭐 기관에서 엄청나게 좋은 리포트가 많이 나옵니다만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흐름도 좀 불안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흐름은 나오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매수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수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량주기 때문에 지수가 꺾이면 같이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지수가 간다고 해서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서 이 종목을 너무 무리한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탄력이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결국은 지수의 상승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돼서 나올 만큼 나왔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젤기획에 대한 부분은 학점은요, D학점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도 후에 확실한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알아볼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6424님의 질문입니다. 모헨즈르 매수가 8,600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모헨즈 종가 확인해 보죠. 자, 오늘의 모헨즈는 6,250원으로 6%가 넘게 급락을 하는 흐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8,600원대 매수를 하셔서 상당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먼저 추세 확인해 볼까요? 네, 모헨즈는 적정 주가가 6,600원으로 오늘 종가하고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있습니다. 비율값은 0.95, 아주 소폭 지금 저평가 상태 나오고 있고, 이 종목도 추세가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일단은 최근까지도 별로 안 좋았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이제 반짝 반등이 나오면서 60일선이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21선 위에서 중기와 단기가 모두 상승 추세인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중기 추세가 또 하락으로 금방 더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추세 같은 경우는 중단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지만 일단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 이 상승 추세를 지켜내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모헨즈 지금 손실을 꽤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먼저 학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15% 혹은 마이너스 35% 먼저 원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등이 나오면 적당히 정리를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흐름이 끊겼을 때는 손절하자는 겁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좋지 않습니다. 거의 뭐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일종의 추격 매수라고 볼 수가 있죠. 5일선 위에서 매수를 했고요. 기준 없이 대응하셨습니다. 마이너스 42%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마이너스 25%예요. 여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35%까지 하락한다는 것은 흐름이 지금 최근까지 흐름이 끝나던 흐름이 이어져서 더 하락하면서 흐름이 완전히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본전까지 거리가 멉니다. 본전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마이너스 15%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뉴스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본전까지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본전 고집하다가 결국은 손실 보고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마이너스 15%, 하락하면 마이너스 35%의 정리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면서 흐름이 정확히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헨즈에 대한 부분은 아쉽지만 F학점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추세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손절에 대한 부분은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35% 먼저는 가격대 정리한 이후에 일단 지수의 추세와 함께 가격대가 좀 다시 한번 적정하게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접근하셔라라는 분석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미국 무역전쟁 90일간의 휴전, 이 초반부터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계 2위 이동통신 업체죠. 화웨이의 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기사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Top Huawei executive arrested on U.S. request clouding China trade truce. 네, 이렇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휴전에 있어서 먹구름을 들이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미국은요, 범죄인 인도를 캐나다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화웨이 회장의 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더욱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단순한 관세 전쟁이 아니라 tariff war이 아닌 tech war, 기술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 이전 문제,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 등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 삼고 있는 기술 패권 문제가 더욱더 크게 해석될 수 있겠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네, 한편 이제 다음 기사,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이렇게 화웨이의 이런 CFO 체포 기사가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런 무역 협정에 있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더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많은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측에서는요, 구금의 이유를 밝히고 개인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 억류를 즉각 석방하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던 것이 바로 얼마 전 같은데요. 또다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있는 만큼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China Hong Kong stock slump as Huawei chief arrest triggers tech sell-off. 네. 중국과 홍콩 증시 모두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화웨이 CFO 이 체포 사건이 유발을 했죠. 이 기술주의 이런 하락과 또 매도세를 촉발시켰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1.68% 하락해서 2605.18에 마감했고요. 선전 종합지수도 2.17% 떨어져서 1350.75에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화웨이를 세운 런정페이 회장의 딸인데다가 또 화웨이가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큰 지금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외신 쪽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에서 더 많은 갈등과 충돌이 예상된다라는 우려와 함께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서 중국의 IT 산업도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통신주가 4% 넘게 중국에서 급락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입니다. 네,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언급 빼놓지 않고 있는데요. 네, hopefully OPEC will be keeping oil flows as is, not restricted. 네, 오펙이 이 오일의 이런 흐름, 지속적으로 좀 산유량을 유지했으면 좋겠고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The world does not want to see or need higher oil prices. 네, 이 전 세계는 이 높은 고유가를 보거나 원하거나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펙과 또 러시아 및 이 비오펙 국가들은요. 이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급 공동점검위원회를 통해서 6개월간의 생산량 감축을 좀 권고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다시피 블룸버그에서도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 산유국들의 이 감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정도로 이 사우디가 제안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25에서 30만 배럴 정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는 15만 배럴 정도만 줄이겠다라고 밝히는 입장이어서 지금 합의에 지금 이르지는 못했고요. 앞으로 오펙 회의 추이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달드리고요.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일단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두 나라 간의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도 크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펙 회의에 대한 부분도 감산에 대한 양을 두고 계속해서 좀 실내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좀 좋지 않았고 현재 미국 선물이 빠지고 있는 시점과 야간 선물이 또 야포합으로 빠지고 있는 시점인데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내일 금요일장입니다.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일도 아무래도 장은 좀 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낙폭이 생각보다 상당히 컸어요. 뭐 장중에 워낙 또 미국 선물이라든지 중국 시장 이런 쪽이 좋지 않았었죠. 그런 영향이 컸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에서도 강하게 흐름을 받는 것이죠.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아주 크게 약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시장의 추세가 확인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반등이 어쨌든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인해서 좀 반등이 나왔었지만, 결국은 한계를 보이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수가 반등할 때도 계속 어떤 수급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니고 단기 반등에 그칠 수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일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꺾인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에 혹시라도 해외 증시가 급등해 준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와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흐름이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내일 장도 조금 약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웬만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좀 관리에 더 주력하는 그런 대응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대응을 하지 말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내일장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소폭에 좀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시장 안에서는 관리가 정말 최우선이다라는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목요일장은 두 분과 함께 했는데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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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정석투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알찬 내용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그리고 봉주 선생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